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한 5수 이상 지금 하고 계신 분들, 5번째 이상 도전 중에 해당되는 응시생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참고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동영상을 남깁니다. 우선은 정보 처리 기능사라고 하는 거는 20년도 이후로부터 NCS 출제국에서 주관식형 필답 실기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수준 낮은 수준의 뭐 단기간 뭐 취득 가능 이런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정도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당수 5수 이상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반드시 나는 혼자서 집에서 독학을 해서 합격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그 기본 그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전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지금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 중이지만은 정보 처리 기능사 교육 문의가 없어요. 진짜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1년에 딱 한 명 교육하는 인원 말고는 2명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안타깝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단순히 그냥 책만 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된 책만 보고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노력과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을 내가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려면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되게 스펙이 좋아야 돼요. 단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판사 책을 유명한 출판사 책을 샀다 그래도 내가 단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딸린다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부분들은 그래요. 주변에 학원이 없다. 내가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학원을 다녀보려고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 주변에 정보 처리 기능사를 교육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경우가 그러니까 그 경우예요. 1번 경우, 정보 처리 기능사를 교육하는 오프라인 학원이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혼자 독학하시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인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강을 이제 토대로 수업을 하는 그 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책에 없는 내용이 자꾸 나와서 출제돼서 지속적으로 탈락 중이다. 네,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음 3번 경우. 네, 3번 경우는 책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그럼에도 탈락을 한 경우. 네, 뭐 그 외에도 등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아셔야 되는 게요, 도저히 내가 혼자서 도저히 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면은 반드시 가까운 학원을 어떻게든 수소문 하셔서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사회가 굉장히 그 팬데믹 이후로 이제 그 비대면 사회가 물론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학습 방법과 그 온라인 강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을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게 물론 유행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집 밖에 다른 장소,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완전히 환경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한 가지 예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는데 만약에 옆에 침대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안 졸고 공부할 자신 있으세요? 진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할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옆에 자는 이불이 깔려있거나 침대가 있잖아요? 저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졸린다? 누워서 자야지. 내일 해야지. 이래버리거든. 진짜 그래요. 그리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네 번째 경우는 또 그래요. 4번 경우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뭐냐면은 한 시험 다가오기 뭐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매번 탈락하고 나서 한 시험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의 출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2007년도나 6년도 당시에 제가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공부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남들보다 이해력도 딸리고 굉장히 이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학습 역량이 굉장히 딸려서 시험이 한번 불합격을 하잖아요. 실기시험 불합격한 뒤에 불합격하고 나서부터도 시험이 기간이 다가오는 거 상관없이 바로 한 그 다음날이나 이틀 뒤부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공부했거든요. 진짜 기능사 문제만 붙잡고 지냈어요. 2년 동안 합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소한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하루에 못해도 2~3시간씩은 투자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기간을 많이 소모를 해가지고 힘들게 정보처리 기능사를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5수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떡해.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도움을 받아서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정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단순히 그냥 기능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합격만 공부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기능사를 제가 그때 준비하던 시기에 산업기사나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때 당시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도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 교육받는 거를 제가 잠깐 옆에서 수업을 같이 들어봤는데 정말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저랑 상황이 똑같았어요. 야, 이 도저히 어렵다 이거 진짜. 알고리즘 계산이 도대체 왜 어떤 원리로 이런 계산이 되는 건지 계산에 대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진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2007년도 8년도만 하더라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력이 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또 바뀌고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고 유튜브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어떤 유료 결제 강의를 이용해서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편하게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그냥 편하게 공부한답시고 인터넷 강의를 보다가도 또 졸려서 또 졸거나 또 아니면 뭐 몇 시간 듣지도 못하고 금방 또 지쳐가지고 에이 나머지 또 내일 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변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해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학원에서 듣는 거하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는 완전 상황이 달라요. 즉 내가 어떠한 배경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느냐가
합격 불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동영상으로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이번에 저 기능사 23년도 시험 일정 나왔죠. 그래서 1월 달에 필기 이제 장소 예약을 하는 기간인데 필기 장소 예약을 하기 전인 지금 12월 달부터 미리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여유 있게 2달 전, 3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매번 3개월 주기로 필기랑 실기가 반복해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1년에 4번씩 진행되는 거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는. 그러면은 이 3개월의 이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게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다음 시험 회차를 또 보기 위해서 3개월이나 4개월을 뭐 기다린다?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모자른 시간이에요. 왜냐면 맞잖아요. 여러분 아마 시험 공부하면서 계속 3수, 4수, 5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제 점점 불합격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그 이제 망설임에 빠지냐면은 일단 이 자격증을 내가 꼭 준비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해요. 한 3번, 4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자격증 준비할까? 막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그런 불안감이 막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불안감을 떨쳐내셔야지만 내가 비로소 그게 근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물론 옆 동네긴 합니다만 종목이 다르지만 식품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예, 식품 기사라고 있어요. 식품 기사를 준비하는 분 중에 진짜 명문대 졸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중에 한 곳의 대학교를 졸업한 식품공학 전공자분이 있는데 기사 시험을 봤는데 3번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실기를 4수째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다니까요. 물론 그 종목도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합니다. 굉장히 낮아요. 합격률이 막 8%? 막 이랬어요. 진짜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아니 분명히 대한민국에 공부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다 시험을 볼 텐데 아니 대학교 졸업자 식품생명공학 전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것도 명문대학교 출신인데 뭐 시험 많이 봤을 텐데 막 합격률이 막 7%, 8%밖에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사랑 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이번에는 또 하나 예를 들면 조경기능사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지금 공부하는데 죽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조경기능사 저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지금 나 몇 번째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런 얘기 할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도저히 내가 진짜 나는 근성을 가지고 나는 독학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릴 권리는 없죠.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하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수, 5수, 6수, 7수 계속 시험을 떨어진다더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그 주변 점검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가 잘못되고 내가 여기서 또 뭐 어떤 변화를 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다음에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 그래야 기능사를 합격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능사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능사 자격증을 아직도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잘못된 그 정보를 항상 전달하는 습성이 많은데 한국인 분들의 참 특이한 그 습성이 뭐냐면은 라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때는 한 3개월만 준비하면 합격할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다고. 그거는 옛날 얘기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NCS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자격증 예전에 취득하신 분들한테 NCS가 뭔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무슨 조언을 받아? NCS가 뭔지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아니 지금 국가기술 자격증이 NCS 기반으로 개편돼서 출제 중인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도 2022년도에 NCS가 뭔지를 모르는 직장인분들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셔야지, 뭐 기본 정보조차도 제대로 수집을 안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뭐 도움을 받겠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대충대충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네, 공단에서 자격증 줄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면은 경쟁이라는 게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사 준비를 하실 거면 정말 평상시에, 내가 아직 시험이 다가오는 시즌이 아니더라도 한참 기간이 남았어도 재수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조금씩 미리미리 시간 투자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라도 하셔가지고 단어를 하나하나씩 공부해가는 방향으로 좀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능사 합격을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사 합격을 못해서 벌써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만 있는 걸로도 제보 받은 건수만 한 8건 정도를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지금 이 기능사라고 하는 것 중에 정보처리 기능사는 유달리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자격증이고, 또 앞으로 교육부에서 코딩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점점 25년도에 전면 의무화를 시켜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언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이제 학생분들이나 또는 직장인분들이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더 많이 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야 응시 인원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이 정보처리 기능사 이 종목은 반드시 내가 합격을 하겠노라라는 목표를 지니고 항상 매 회차마다 시험을 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득을 보는 경우가 찾아와요. 진짜 그래요. 내가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겪었던 어떤 여러가지 실패 사례, 그게 나중에 본인들한테 다 피화되고 살이 돼서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불합격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만약에 기능사 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 사례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보단 저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고 전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합격을 한다는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나는 자격증 시험에서 몇 번 불합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실패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죠. 저도 뭐 어느 TV 프로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 외국 기업에서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어떠한 내가 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패 경험 사례를 되게 오히려 그 사람의 스펙으로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물론 여기는 지금 한국이란 나라이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한 것, 즉 불합격을 해봤다는 경험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을 너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심지어 지금 여기 영상에서 떠들고 있는 저도 매 시험마다 진짜 아주 엄청나게 불합격 많이 했어요. 저도 불합격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기사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계속 공부를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미리 좀 단어 하나 두 개씩이라도 좀 봐놓으면 다음 시험 때는 그래도 몇 점이라도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각각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능사가 절대 쉬운 자격증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런 게 일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쉽다라고 알려진 기능사 자격증 없습니다. 다 어느 부분은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항상 임하는 자세를 가질 때는 자격증 공부는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그래야 결과가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불합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불합격을 함으로써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끊임없는 계속되는 어떤 고민과 다각도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내가 합격이라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